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성실한TV 하면서 회계사입니다. 이번 영상은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? 지난 영상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그리고 기타 소득금의 합계 금액이 연간 3,4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요. 그리고 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 초과 9억 이하 기준시가로 변환하면은 9억에서 15억 정도 되면서 소득금액 합계 금액이 1,000만 원을 초과하면 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요.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초과하는 분들, 기준시가로 10억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계신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.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 이 주택 가액 기준이 지분 비율대로 50대 50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재산을 분리하면 할수록 건보료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문제는 이 소득인데, 예를 들어 내가 남편의 피부양자인 거예요. 그냥 단순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나도 소득이 잡히고 남편도 소득이 잡혀서 둘 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, 이 소득을 남편 소득으로 전부 기속시킨다면 건보료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.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?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. 어떤 분이 국세청에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. 남편과 부인이 월세를 주고 있는데 귀속자 남편으로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느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할 수는 있습니다. 이런 경우를 공동사업이라고 합니다.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공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걸 공동사업이라고 합니다. 일단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의해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분 보유자 중 1인을 지분 비율과 달리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비율과 달리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주된 소득자 등의 소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있으면 그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약정된 비율에 따라서 남편, 아내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약정된 비율이 없으면 지분 비율, 보통 50대 50이잖아요. 공동명의라고 하면은 그 지분 비율대로 소득을 분배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, 이 특정한 약정 비율을 정할 수만 있다면 남편 소득으로 전부 기속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됐을 때 이 약정된 비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.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 거니까 이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을 남편 100%로 하면은 남편이 그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전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될 거고요. 그렇게 되면 아내는 소득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 건보료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피부양자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홈택스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신청 제출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눌러주시고요.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, 이번에는 공동사업자일 경우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쭉 내려보시면 가운데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이 있습니다. 공동사업자 있음을 눌러주시고, 출자 금액은 그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을 입력해 주시고, 성립일자는 요 임대하고 계신 그 날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에서 관계를 눌러주시고, 지분율 50, 또 주민번호, 와이프 성함 입력해 두시고 확인 눌러주시고, 요 지분율이 100%인 본인은 50으로 줄여주시고 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등록하신 상태에서 제출 서류에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. 동업계약서는 그냥 이 정도 양식으로 동업계약서 갑과 을 해당되는 주택, 출자는 50%로 하고 이익의 분배는 별상기별로 갑에게 기속한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 동업계약서 상대로 분배 비율이 100대 0이겠죠. 100%인 그분이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. 이렇게 동업계약서 상 약정을 해 놓으시고 소득세 신고할 때도 약정대로 100%로 기속해서 신고를 하시면 건보료 계산할 때 피부양자인 분들은 소득이 안 잡혀서 계속 피부양자로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는 케이스가 3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주택가격 기준시가 9억에서 15억 내외이면서 소득금액이 1,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, 피부양자에게 기속되는 이 소득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 한 사람에게 이 소득을 전부 기속시키면 그 한 분은 소득이 안 잡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고 그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은 동업계약서에서 기재를 해주시고요.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없이 그 귀속자 한 명에게 귀속시킬 수 있고 나머지 한 분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.
라는 얘기입니다. 아직 모르셨던 분들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요. 그리고 아예 그냥 어떤 회사든 어떤 사업체든 4대 보험을 내가 낼 테니까 직장 가입자를 좀 해달라,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건보료가 워낙 부담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라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분한테 가서 내가 4대 보험 내가 부담할 테니까 나 좀 취업을 좀 시켜달라, 최저임금으로 해서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,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